되게 멋쟁이시네, 우리. 오늘 간만에 외출해서 좀 멋 좀 부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굉장히 바빠서 여기 오기 힘드실 것 같았는데 어떻게 와주셨나요? 요즘 좀 바빴어요. 이제 우리 올림픽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이제 또 제가 올림픽의 사나이라 그치. 그런지 몰라도 네. 요즘 조금 바쁩니다. 네. 네. 뭐 요즘에 뭐 맡으셨어요, 동계올림픽에서? 네, 요즘 찾아주셔갖고 제가 이제 JTBC의 동계올림픽 해설을 맡았습니다. JTBC 동계올림픽. 전 너무나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활동하시고 선수로서는 은퇴하신 거예요? 네, 선수로서는 작년 4월에 아 진짜? 이제 그만뒀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어떠셨을까? 근데 아쉬운데. 아니, 참 근데 아주 희한한 진짜 영혼 리액션이다. 없으시다.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도 이렇게 계속 영혼 없이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사람이 영혼이 1도 없어. 심지어 네, 어떤 학습된 리액션이었어. 선배님이잖아요. 선배님으로서 제가 진짜 방송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하기도 전에 맞아. 그럼 나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너 진짜 그러지 마. 너한테 뭐 말하기가 싫어. 너무 영혼이 없잖아. 주의해야지. 근데 명한 선배님, 근데 곽윤기 선수 온다고 하니까 엉덩이에 얼굴 나오게 하신 분 그런 멘트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엉덩이에 얼굴 나오게 하신 분? 엉덩이 얼굴이 어떻게 나와요? 그 모르시나요? 그 되게 유명한 그 인터넷 짤이 있어요. 이렇게 튼튼하신 다리 사이로 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출산되는 아이처럼 딱 나와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뒤에 보는 게 이제 엉덩이에서 얼굴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그렇게 저 되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짤이에요. 예. 맞아, 저도 봤어요. 네. 그 경기 중에 이제 뒷사람 볼 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래로 이렇게 보시다가 네. 뒷선수 눈이랑 마주친 적 있었어요? 상대방의 눈을 보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뒷선수들한테 추월을 당하지 않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지. 뒷사람이 눈을 봐야 이 사람이 어딜 보고 타는지가 이 사람이 바깥쪽을 공략하는구나 안쪽을 공략하는구나 이 사람 그러면 뒷선수예요, 카메라가. 어떻게 하는 자,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뒷선수들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이 카메라 세 개가 네. 다 선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앞에 보고 달리다가 이렇게 달리다가 네. 그러면 이렇게 앞에 보고 달리다가 가다가. 이렇게 달리다가 이렇게 달리다가 샥 이제 다 파악이 되는 거죠. 맞아요. 보고 왔고 요런 식인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굉장히 상대방의 전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네. 되게 네. 수준 높은 전술이었네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거였어요. 네. 예, 아무튼 이 쇼트트랙을 평정했던 곽윤기 선수가 네. 대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왔는지. 제가 이번에 해설위원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해설위원을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설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 빌드업으로 올림픽 해설을 맡았다면 좀 마음이 괜찮을 텐데 첫 데뷔가 올림픽이니까 예. 이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제일 큰 근데 행사를. 이런 조언을 사실은 아나운서 선배님들이나 네. 뭐 MC 선배님들 뭐 이런 분들한테 들어야지 여기 과학자님들인데 중계랑은 거리가 먼 분들인데 세상에 없는 해설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여지껏 했던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으면 나는 그 FM대로밖에 따라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야가 필요했습니다, 저한테. 야, 시청자분들께 동계올림픽을 더 재밌게 해설해주고 싶으신 마음으로. 맞아요. 때로는 뇌과학적으로, 때로는 우주 천체적으로, 그렇죠. 때로는 진화 생물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공감하는 사람들도 더 많을 테고 스포츠를 보면서 쇼트랙은 사실 보는 스포츠에 가까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긴박하고 어. 그런 상황을
이제 뭐 과학에 빗대서 뭔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나저나 그럼 해설은 곽윤기 선수고 캐스터는 누구예요? 배성재 아나운서 같이 네. 그래도 부담이 엄청 클 뻔했는데 너무 베테랑, 너무 경험 많은 분이랑 함께하게 돼서 오히려 좀 든든하다.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다 좋아요. 동계 같이 하시고 한 좋은데 캐스터로서 JTBC에서 성규 형을 왜 놔두고 다른 선택을 했는지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성규 형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날 정도예요. 아 왜 성규 형이 아니냐고. 나 괜찮아. 아니야 형 제가 할게요. 제가 동생으로서 제가 JTBC는 왜 성규 형을 안 뽑냐? 괜찮아. 아니 가만 있어요. 아니 배성재 선수 가만히 있어요. 할게요. 아니 지금 저는 배성재보다는 장성규예요. 미쳤어. 아 이게 칭찬이야, 매기는 거야. 성규야, 너 아직도 모르겠니? 뭐예요? 얘 너 돌려가는 거야. 이제 암살하는 거야? 이제 암살 개그야? 그 해설하는 분들 해설이 재밌을 땐 언제냐면 그분들이 상당히 몰입했을 때 진짜 재미가 나와요. 막 흥분해갖고 막 말도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유명한 빨라지는 거. 거잖아요. 그거 아시죠? 윤성빈 선수 스켈레톤 할 때 이게 웃긴 이유가 이 시작 전에 자 윤성민 선수 절대 침착하고 차분해야 됩니다. 맞아. 흥분하면 안 돼요. 건강한데요. 건강한 놓치지 맞아. 절대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돼요. 건강하면 돼요. 맞아. 절대 흥분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로남불이지. 그게 진짜 나만은 그랬었어. 그래. 근데 이미 너무나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해설위원으로서 내공은 꽉 차 있지만 좀 남다른 해설, 네. 정말 재미있는 해설을 원하시니까 선배들께서 과학적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계올림픽 하면 쇼트트랙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완전 효자 중에 효자 종목인 거죠. 네. 그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 뭐 좀 재밌게 보려면 사실 좀 관심도 있고 좀 아는 게 있어야 재밌게 보잖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모르면은 재미가 없어요. 알아야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설하시는 분으로서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름을 기억해놨다가 예, 그 선수 보면 더 재밌게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자부에는 임종원 선수가 완벽한 세대 교체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1500m 금메달리스트들을 다 섞어놓은 듯한 선수예요. 김동성, 안현수, 그 당시 임효준 이 선수들을 다 모아놓은. 네. 20년 만에 나온 보물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아웃추어를 하는 선수가 없어요. 너무 기대가 돼. 막을 수도 없다. 궁금하다. 그리고 이정민 선수. 제가 이제 원래는 국가대표팀의 인코스를 담당했지만 제자리를 완벽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2의 곽윤기라고 봐도 되나요? 저보다 인코스를 더 뾰족하게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최민정 최민정 선수 최고죠. 500m부터 해서 올림픽 1500m를 2연속 금메달을 딴 선수. 이번에 올림픽 1500m에서 또 금메달을 딴다. 연속 3회 금메달을 딴 사례는 여지껏 없습니다. 이거 봐야겠다. 그냥 쇼트트랙의 역사가 세워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심석희 선수 있나요? 심석희 있습니다. 있어요? 와, 심석희 선수.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물리적으로 선수들 나이가 이젠 많다. 그래서 어쩌면 심석희와 최민정의 라스트 댄스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본인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지금. 아니 왜냐면 이렇게 아니 박윤기 아니 해설위원이 선수를 라스트 댄스로 규정을 선수는 더 할 수 있는데 얘들아 미안해. 선수를 보내버리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야 다시는 못 본다고? 근데 하면서 이분도 더 심리적 이번 자극을. 경기를 끝으로 나락갈 확률이 꽤 있다. 해설위원이 맞지. 첫 댄스다, 첫 댄스. 저는 이번 JTBC 해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얘들아 근데 너네 얘기가 아니야. 이게 오해를 절대로 하면 안 돼. 아, 근데 저 오늘 되게 놀라운 얘기 들었는데 홍재 선배랑 곽윤기 선수의 공통점이 있다고. 어떤?
어떤 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맞춰봐요. 한번 뭐가 어떤- 공통점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같은 샵? 일단 머리 길이는 다르고 샵이 같은가? 저도 쇼트트랙을 예전에 꽤 오래 진짜요? 6, 7년 정도 아무래도 그 하다 보면은 배울 때 이 날을 덮어두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보통 늦거나 하면 맞아요. 옛날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옛날에. 그게 좀 많이 힘들고 해서 이제 그만. 아 많이 맞으셨구나. 지치거나 하면 선생님 따라가지고 엉덩이 딱 때리면 아프니까.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벌써부터 동계올림픽이 정말 기대가 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웅배 선배가 이런 말을 하셨다고. 네. 쇼트트랙은 순수하게 선수 실력만으로 판가름하는 몇 안 되는 스포츠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약간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저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다? 지원한 사람도 궁금해. 내가 재밌었나? 약간 과학기술이 스포츠에도 많이 개입을 해서 선수들의 기록도 향상시키고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런 빠른 스포츠조차 사람 눈으로 판독했어요. 그래서 한 줄에 다 쭈르륵 서가지고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서로 얘기해가지고 결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정밀 센서로 정말 0.00 몇 초까지 기록을 다툴 수 있게 되었고 이러면서 훨씬 이제 공정하고 깨끗한 경기도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이거 재밌나면 재미가 없기만 해 진짜. 가만 안 놓을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게 바꿨어. 재밌다. 스포츠 종목마다 그러면 과학 기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같을까? 저는 그게 종목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규정이 얼마나 빡빡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규정이 별로 타이트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기술 도핑이라고 하는 누구는 이런 도구로 만들고 누구는 이런 도구를 장착하고 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여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 날의 크기나 이런 사이즈가 굉장히 깐깐하게 좀 규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이 깐깐한 스포츠는 애초에 그런 규정으로 모두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수의 전적인 그런 피지컬과 능력으로만 결론을 내야 하는 이제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웅배 선배께서 생각하실 때 동계올림픽 많은 종목 중에 이 종목은 사람 개개인의 기량보다는 좀 약간 장비의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으세요? 있나 그런 게? 봅슬레이 같은 종목은 좀 장비가 중요할 거라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개인의 영향은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국가대표 아무나 할 수 있다. 사실은 그 선수들의 기량과 근육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좀 과장하면 봅슬레이가 약간 어떤 종목 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얼음 위에 F1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F1. 너무 좋은 비유다. 근데 이게 얼음 위에 F1이라 말한 게 진짜 정확한 이유가 실제 F1은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자본을 투자를 해서 광고도 하잖아요. 똑같이 이 봅슬레이 투자한 회사들이 우리나라 자동차도 있지만 뭐 이탈리아 페라든지 독일 BW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팀들을. 거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온갖 기술이 들어가고 비싸요. 이 한 대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와 그럼 스포츠카예요? 쇼트트랙 얼마나?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와. 우와. 자 이거 보시면 저희 이제 구두가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500에서 한 700 정도까지도 해요. 그리고 이 날은 한 100 중반, 100 중초반 정도 하는. 날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날은 다만 1년에 한 4-5개 정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저희 스케이트 날의 컨디션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스케이트 날 모양이 이렇게 미세하게 휘어 있어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휘어 있는 느낌이 안 드는데. 볼 수 있어요? 이게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미세하게 보면 저희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봐보세요. 그럼 여기 앞에 이렇게 그러네요. 그죠? 얘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범준 선배 약간 눈 침침하신데 이거 가까이서. 근데 옆으로 휜 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휜 거 안 보이세요? 아, 아주 조금이네요. 네, 네. 아주 조금이요. 엄청 미세하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비 장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아, 장갑. 장갑이 중요해? 개구리 장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오 진짜요? 저도 김기훈 선배님 때니까 92년도예요. 저 3살 때. 와.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네. 이제 근데 미끄러지지 않는 무언가가 없으면 자꾸 손에 붙어갖고 손이 끌리는 거예요, 뒤로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미끄러지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테이프를 칙칙 감았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테이프 틈새 사이로 얼음이 갈리면서 끼고 결국 빠지고 이러다가 아, 안 되겠다 하면서 에폭시 본드를 여기 발라서 굳혀서 그렇게 탔던 게 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개구리 장갑을 시도를 했다. 그렇게 생겼어요. 아, 약간 마이클 잭슨이 약간 금속으로 이렇게 붙어있네. 멋있다. 근데 이거 선수들이 다 일일이 붙여야 돼 아니면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품이 따로 나와서 선수들이 따로 붙여요. 누군가는 손을 짚을 때 습관이 뭐 이렇게 짚는 선수 있고 이렇게 펴서 짚는 선수 있고 막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들 이렇게 손수 붙여야 되는 거기는 해요. 네일 아트처럼. 네, 맞아요. 재밌다.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게. 사실. 모르는 사람들. 이거 직접 붙이는 거구나. 엄청 없었던. 한번 네. 와. 이 금속이 아니에요? 금속 같진 않아요. 가벼워. 뭐예요? 금속 아니야. 네. 도금한 거 아니에요? 도금한 느낌도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위에를 근데 선배들이 지금 오랜만에 금속 보시니까 또 좋아하시네. 우리나라가 지금 쇼트트랙 최강이지만 외국에 비해 이건 좀 아쉽다. 이런 거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점 있으세요? 물론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 아직까지도 선구자이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외국 선수들의 문화나 뭐 훈련 법이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시도를 해볼 때가 됐다.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다던가 너는 언제 자는 게 좋더라. 너는 이 훈련을 어떻게 했을 때 너 컨디션이 좋더라. 넌 피 젖산 수치가 이럴 때 넌 회복을 이때 이렇게 하더라. 막 이런 과학적인 것들 있죠. 이런 수치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뒤로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좀 챙겨보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 젖산 수치는 왜 뭐예요? 그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관련이 어떻게? 젖산이 그 엔진 성능 평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쇼트트랙은 유산소랑 무산소가 섞일 거예요. 이렇게 무산소가 되면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물질이 몸에 점점 생겨요. 어느 사람은 예를 들어 한 3km를 뛰었는데 젖산이 생긴 사람이 있고 똑같이 쪘는데 누구는 4km를 뛰어야지 젖산이 어느 일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보는 나라에서는 너는 4km가 너의 지금 연비니까 거기까지 뛰면 오버 트레이닝 하지 말고 쉬어야 돼. 이걸 다 지정을 해줘요. 확실히 선출이라 다르시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다 이렇게 측정해주지 않아요? 스포츠 과학 연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서 사실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근데 사실 저가 좀 선수 시절 할 때는
되게 그냥 이 몸의 감각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조금 뭐 저도 모르게 좀 이게 저항성이 있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다. 근데 체육 분야에 본격적인 과학이 들어간 게 오래는 안 된 게 생각보다 체육이 되게 보수적인 곳이긴 해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했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 야구나 이런 분들 들어봐도 외국이나 다 이런 데도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이 접목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최대한 뭐 빨리 도입해야지 안 뒤처진다라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